네, 안녕하세요. 수익매식 플러스 2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오늘 날씨도 정말 좋은데요. 자, 여러분들 다가올 시장 더 좋은 수익 많이 낼 수 있도록 2부 더 알차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2부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한 알찬 강의 시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상담 많이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상담은요, 전화 상담, 문자 상담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상담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전화 상담 방법은요, 서울번호 02-786-1360번으로 지금부터 많이 전화 주세요. 저희가 꼼꼼하게 전화 상담 도와드릴게요. 또 문자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 1899-5086번입니다. 1899-5086번으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3가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저희가 꼼꼼하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자, 저희는 문자 상담 시간으로 바로 돌아올게요. 자, 문자 상담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문자창을 빠르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도와드려 볼까요? 네, 저는요, 바로 이 종목을 선택할게요. 적풍쌤, 항상 감사드립니다. 꼭꼭 부탁드립니다. 현대건설이고요. 36,500원에 20% 보유 중이시네요. 자, 다음 종목으로는요. 네, 주말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네, 메뉴에 있는 어이구 감사합니다. 어여쁘신 앵커님, 방송 애청자라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서연이고요. 매수가는 4,320원에 비중 40%라고 하시네요. 자, 현대건설 그리고 서연 두 종목 도와드릴게요. 네, 현대건설 우리 적풍 전문가님 바로 연결 도와드릴게요.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일단 현대건설을 들고 계시는데 좀 네. 어려운 종목 들고 계신 것 같아요.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이런 투자하시는 그분들에게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얘기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의 정책에 맞서지 말라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최근에도 이제 한국판 뉴딜, 뭐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래가지고 뭐 정책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급등을 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정책이랑 딱 맞아떨어지는 종목들이 현재 가장 뜨거운 종목이 될 수밖에 없는데 건설업의 경우는 약간 좀 힘든 것이 이미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어떤 뭐 부동산 규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거기다가 신규 공급 물량은 늘어나진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다가 그죠? 최근에 거래도 많이 잘 안 되는 상황. 게다가 최근에 국제유가 하락하고 해외 쪽에서 사업이 부진하게 되면서 완전 삼중고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와중에 한 번에 이제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한국판 뉴딜 사업에 과연 이 건설업이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국토부의 답변이 뭐였냐면은 국토부에서는 이 건설업을 통한 경기 부양은 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안 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 이거는 정책에서 배제가 된 거나 다름이 없는 거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것들이 있죠. 뭐 갑작스럽게 남북 간의 교류가 좋아져가지고 북한 쪽에 수주를 따낼 일이 있다라든지 혹은 국제유가가 올라가면서 해외 쪽에서의 어떤 발주가 늘어난다든지 지금 이런 거밖에 지금은 기대할 만한 게 없단 말이에요. 주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금요일 날 종가 기준의 현대건설은 34,200원의 종가예요. 그리고 이제 매수하신 가격대를 보니까 36,000원 정도 매수하셨다고 하셨으면은 주가가 이제 약간 그러니까 약간 내려간 상태죠, 지금은. 그러니까 다행인 건 뭐냐면 작년, 재작년처럼 5만 원, 6만 원대 들고 계신 분들은 솔직히 답이 없는 상태예요, 지금은. 왜냐면 정책적인 부분도 배제가 됐죠. 그죠? 많이 힘들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뭐냐면 매수 단가가 현재가랑 그다지 차이가 안 난다는 거는 한 달 내에 이거는 빠져나올 수도 있는 종목이에요. 아까 제가 이제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그동안 쉬지 않고 올라갔던 종목들이 좀 쉴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현대건설의 경우는 3월, 4월은 좋았지만 5월 달 한 달 동안 좀 쉬었죠.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더 갈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어떤 주변 상황들이 많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이 재무 상태나 실적을 보면은 나름 잘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상황이냐면 2018년도, 19년도보다 올해 2020년도의 실적이 더 좋을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정책적인 부분에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했죠. 이거는 뭐냐면 정책적인 부분이 맞아떨어졌으면 이 회사는 이미 저만큼 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업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에 머물렀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성장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유가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죠. 국제유가. 근데 국제유가 어떻습니까? 지난 4월 중순에 그렇게 요동을 치더니 현재는 지금 꾸준히 특히 5월 한 달 동안에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 기름 들어가면 주유소 기름값이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회복대로 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건설업은 유가가 올라가면 경기가 활성화된다라고 해석하고 그러면서 수주가 늘어나고 이런 구조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유가 상승은 어쨌든 건설업의 상승이랑도 맞물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책적인 부분이 약간 아쉬울 뿐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현대건설은 전략을 좀 드리자면 이 종목은 하루 이틀 안에 결과가 날 수 있는 종목들은 아닙니다. 우리 정권이 많이 남아있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을 가져가서 단기적으로 마무리를 짓고 싶다고 하시면은 매수가에서 살짝 넘어간 한 4만 원 정도, 4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으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고 크게 밀리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밀린다 하더라도 한 3만 원쯤을 딛고 다시 올라올 거라 생각하고요. 장기적인 목표가로 앞으로 2년, 3년 더 두고 보고 싶다. 그러면은 한 5만 원 선까지는 저는 상승을 전망을 합니다. 물론 그 과정은 좀 험난하겠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가 4만 원, 장기적인 목표가 5만 원 이렇게 잡아드리고 그렇게 빠른 움직임의 종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부담스럽고 좀 빠른 종목으로 교체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내일 10시 저희 공개 방송도 잊지 말고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현대건설 단기 관점 목표가 4만 원, 장기 관점 목표가 5만 원으로 잡아주셨네요.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이었습니다. 바로 서현이었는데요. 자, 마르스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서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기업적인 가치로 볼 수 있는 종목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 전당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지금 8월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6월부터 시작을 해서 7월, 8월 거의 2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당대회 후보로 누가 나가는가, 전당대회 나가냐 안 나가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좀 정책적인 이슈가 좀 많이 나와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도 최근에는 여당 정책이 있고 야당 정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서현 같은 경우는 야당 정책 관련된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주가가 저점에서부터 굉장히 움직임이 거의 없었습니다. 없다가 이제 상승이 좀 나와주면서 뭐 지금 단기 급등이 금요일자에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얘기했죠. 전당대회가 아직 한참 남았어요. 한 2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을 저희가 단기간 보고 정책주를 끝내는 게 아니라 충분히 좀 스윙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하반기에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3가지로 정리를 했었는데 첫 번째가 저는 미중 무역 전쟁이었고 두 번째가 이러한 정책 테마주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현 같은 경우에도 오랜만에 급등이 나온 거고 오랜만에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더 큰 상승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이상까지도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4,500원 그대로 지키시라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3,500원 라인대 지키면서 그대로 천천히 홀딩해 가셔라. 충분히 저는 뭐 지금부터 일주일 이상 보셔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손절가나 목표가 도달하면은 마르스한테 한 번 더 왔을 때 다시 한번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현 매매 전략 역시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전화 연결 바로 돼 있다고 하시는데요.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드림 스키루티, 네,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예, 4,000원에 30%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어제장에서 살짝 빠져있는 모습이세요. 예, 네, 걱정이 좀 있으실 것 같으신데요. 예. 자, 오늘 저희 적풍 전문가님과 또 마르스 전문가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떤 전문가님 예, 연결 도와드릴까요? 예, 마르스 전문가님요. 네, 마르스 전문가님 바로 연결 도와드릴게요. 예,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반갑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예, 반갑습니다. 자주 보세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아버님 그 식사하셨어요? 예, 많이 먹었습니다. 아유, 잘 드셨어요. 예. 아버님 그 드림 시큐리티를 4,000원에 매수한 거 맞으시죠? 예, 네, 혹시 4,000원 매수한 게 혹시 목요일 날 매수하셨어요? 예, 아마, 예, 그렇습니다. 아유, 그러셨구나. 좀, 예, 예. 좀 높게 매수한 건 아시죠? 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사실 드림 시큐리티가 혹시 왜 상승 나온지 혹시 알고 계세요? 뭐, 양자강 컴퓨터인가, 뭐, 그거. 예, 맞습니다. 굉장히 잘 알고 예. 계시는데,
실제로 지금 각 나라 또는 각국 전 세계적인 나라가 몇 조 원씩 투자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양자 기술이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 대한민국에서도 실제 양자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왜? 전 세계 1위 양자 기업이 어디에 있을까요? 대한민국에 있어요. 예, 그러다 예. 보니까 SK 안에, 이 SK텔레콤 안에 IDQ라고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대한민국이 이 IDQ를 인수를 하면서 전 세계 1위 양자 기업이 됐거든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양자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가 컸었는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양자 이 컴퓨팅이나 양자 암호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주가가 좀 상승이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워낙에 다른 정책들이 많다 보니까 미중무역 전쟁이나 뭐 남북경협이나 뭐 한국판 뉴딜이나 워낙 정책이 많다 보니까 하루 정도 이슈를 받고 그 다음에 종목이 좀 눌렸다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드림시큐리티 차트를 좀 보겠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눌린 구간이 최근에 딱 매물대가 좀 많이 쌓여있던 구간인데 이 구간 라인대를 이번에 한번 돌파를 도전했다가 한 번에 밀려버린 모습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럼 뭔 소리냐? 지금은 한 번 돌파할 때 밀렸지만 두 번 돌파할 때는 충분히 돌파를 할 수도 있을 만한 구간 라인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럼 저는 일단은 손절가만 지키면서 비중 덜지 마시고 그대로 홀딩해보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아버지 어떠신 것 같아요? 아, 예. 네, 저는 어차피 정책 이슈가 하니까 뭐 예. 단기 반등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손절가 라인 때는 일단 3,400원 잡으시고요. 예. 목표가는 일단은 본전 오면은 절반은 덜고 갈게요. 아시겠죠? 예. 네, 본전 왔을 때 절반 덜고 나머지는 마르스한테 한 번 더 물어보러 오시면은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릴 테니까 예. 그때 한 번 더 물어보러 오세요, 아버님.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예, 아버님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이렇게 전화 상담 도와드렸고요. 또 문자창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도와드려 볼까요? 네, 저는요, 이 종목 바로 선택할게요. 주말에 수고 너무 많으세요. 인성정보 5,160원에, 아유, 100% 보유 중이시네요. 이 종목 하나 도와드리고요. 다음 종목으로는요. 네, 위에 있는 이 종목 선택할게요. 애청자입니다. 코밑밤 24,000원에 비중 50% 보유하고 계시네요. 네, 두 종목을 도와드릴게요. 자, 바로 인성정보는요. 적풍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도와주시죠. 아, 인성정보가 이게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비중이 100%라는 게 문제죠. 만약에 더 추가적으로 투자할 자금이 있다면 좋겠지만 지금 100%이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가기 힘든 상태. 이게 저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자, 일단 가격대를 좀 보면은 4,800원대 매수로 들어가신 선택 자체는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한번 해볼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해볼 수 있는 가격인데 그 뒤로 만약에 주가가 하락을 하는 걸 봤으면은 여기서 선택은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이 종목을 내가 어쨌든 살 때는 분명히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이 설레서 매수를 하시겠지만 왜냐면 지금까지 내가 주식을 샀는데 항상 올라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올라갔으면 잘 팔았겠지만 내려가게 된다면은 짧게 손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바로 못 갈 경우에는 장기전으로 가야 하는데 그럼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 돈이 필요하죠. 왜냐면 나중에 추가 매수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 매도하는 게 맞는 구간이에요. 이 종목은. 왜냐면 추세도 무너졌고 하락세로 내려가고 있고 하니까.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한 3,500원에서 3,000원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한번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그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단 인성정보가 왜 이렇게 낙폭이 클 거라고 예상을 하냐면은 그동안에 너무 좋았어요. 아까 제 방송에서도 3, 4, 5월 달 쉬지 않고 올라갔던 종목들을 조심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은 3월 달에 1,800원짜리 주식이었고요. 4월 달에는 3,000, 4,000원 넘어서 5월 달에 5,000원, 6,000원까지 올랐어요. 한 3배가 좀 넘어가게 올라간 종목인데 주식하면서 내가 2달 보유했는데 주가가 3배가 올라갔다. 이런 일이 이렇게 흔한 일들은 아니에요.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한번 조정을 크게 줄 수도 있어요. 나중에 다시 올라가겠지만.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 제가 두 가지 전략을 드릴 텐데요. 한 가지는 단기적인 전략입니다. 만약에 자금이 풍부하셔가지고 더 버틸 수 있다. 그러면은 장기적인 전략을 볼 수 있겠지만 일단 단기적인 전략을 저는 일단 권해드려요.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되냐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주가를 잘 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종가가 4,500원 위쪽에서 형성이 된다고 하면은 더 밀리기보다 한번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어요. 언제까지? 한 매수가까지는. 그래서 월요일 날 종가 4,500원 지켜준다고 하면은 한 번 더 매수가까지 가져가 보시고요. 본전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본전 오면 일단 상당 비중 정리하셔야 돼요. 일단 추세가 갑자기 돌려지기 힘드니까 본전까지 올라가면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 구간에서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면은 챙기시는 게 좋겠고 장기적인 전략으로 본다면 현 구간 대비해서 한 20% 이상 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바닥을 치고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자금이 많으면 거기서 추가 매수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 아니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인 전략도 괜찮지만은 단기적인 전략에도 권해드리는 거고 장기적으로 갔을 경우는 최소한 3개월 이상은 소요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성정보는 이렇게 전략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인성정보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우리 코미팜입니다. 코미팜은 마르스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비중 50%를 이렇게 한 번에 넣은 것 같지는 않지만 이렇게 넣는다고 한다면 좀 무리가 있다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비중은 절대로 이렇게 비중 50%를 한 번에 넣고 하시면 안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인팜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상방에서부터 최고점에 사시고 뭐 조금씩 추매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계속 추매를 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비중이 50%가 됐고 평단가가 24,000원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비중이 한 방에 산 건 아니고 점점 늘려가다 보니까 늘어난 것 같은데 이 코인팜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이번에 이 코로나19 수혜주 중 하나였습니다. 이 사이토카인 후폭풍이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젊은 이 친구들, 좀 어린 친구들, 학생들한테 나타나는 그러한 이 너무 이 백혈구나 너무 면역력이 세가지고 나타나는 이런 이 병 중 하나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이토카인 후폭풍으로 좀 주가가 코인팜이 상승이나 반등세가 좀 크게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솔직히 코로나가 강력하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요새 어린아이들이 걸리면은 사이토카인 후폭풍이 걸립니까? 아니죠. 지금 뭐 나옵니까? 괴질이라는 새로운 병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이토카인 후폭풍 자체가 좀 많이 죽고 많이 이슈가 좀 무뎌진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도 거기에 따라서 하락세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과연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겠는가? 상승이라도 한 번은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반등이 나오더라도 비중 50%는 너무 크다. 사실상 잘못 찍었다면 빠르게 매도하고 새로 찍는 게 맞는 거지 잘못 찍었다고 해서 그냥 계속 물 태운다고 해서 우리가 수익을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코인팜은 전 절반은 매도를 치고 가겠습니다. 손실이 크더라도 절반은 매도 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절반 꼭 매도 치시고요. 손절가는 17,600원 잡으시고 일단 목표가는 1차로 22,000원 잡고 절반만 들고 가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 두 종목 도와드렸습니다. 자, 바로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삼화 콘덴서요. 네, 삼화 콘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58,000원에 20%요. 네, 58,000원에 20%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 적풍 전문가님과 마르스 전문가님 함께 하시는데요. 어떤 전문가님 연결 도와드릴까요? 예, 저기 적풍 전문가님이요. 네, 적풍 전문가님 바로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막 콘덴서 이거 사신 이후로 수익 구간이 한번 있으셨었나요, 혹시? 제가요, 이거 잘못 네. 사갖고 오래됐어요. 근데 이거 물타기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아, 단가가 좀 떨어진 거군요. 네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58,000원의 가격대가 만약에 이제 뭐 이전에 올 초에 사가지고 수익 구간이 있었는데 못 팔았다 그러면 되게 아쉬운 구간이기도 하고 뭐 만약에 이제 내려갈 때 여기 이제 3월 달에 떨어지는 거 잡아가지고 어려운 기간 지나서 여기까지 왔다. 이게 약간 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 3월 달에 급락했을 때 좀 사신 건가요? 네네. 그때도 물타기하고 한 몇 번 물타기 여러 번 했어요. 하신 거고. 네, 제가 제일 알겠습니다. 꼭대기에서 사가고 몰라갖고, 예. 이게 참 주식이 보면은 참 재밌는 게 이 사막 콘덴서라는 종목은 뭐 테마주도 아니고 단기 급등주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 이게 우량하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회사인데 이런 회사일수록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진짜 사야 될 때는 뉴스도 안 나오고 정보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근데 막상 이제 팔아야 되고 굉장히 고점에서 위험한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저기서 막 사라고 막 나옵니다. 뉴스 나오고 호재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수 타이밍이 이제 꼬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이제 전형적인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제 실수를 하시는 그런 구간에서 매수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래도 다행인 것은 매수 비중이 20%라고 하셨죠. 네. 이 정도면은 아까 전에 제가 비중 100% 들어가신 분도 상담을 했지만 그분에 비하면은 다행이지만 사정이 좀 나으신 편이에요. 왜냐하면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여유도 있고 아직 남은 자금으로 뭐 다른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일단 정리를 좀 해보면은 사마콘대사라는 종목이 가지고 있는 재료는 너무 좋아요. 우리가 뭐 MLCC다, 뭐 2차 전지다, 앞으로 속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종목이어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저는 더 올라갈 거라고는 봐요. 근데 제가 주가를 좀 오랫동안 좀 봤는데요. 이 종목이 지난 2017년도에서 18년도 사이에 이 2년 동안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1년 반 정도가 되는 시간 동안에 주가가 10,000원에서 거의 10만 원, 11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였어요. 근데 보통 이제 주가가 이런 식으로 막 10배씩 한번 뛰어버리면은 그 뒤로 한 몇 년 동안은 힘이 없어요.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진하고 나서 사람들도 너무 한번 이렇게 확 인기를 끌고 나면은 한동안 좀 이 정체기가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종목도 17, 18년도에는 엄청 잘 나갔었죠. 근데 그 뒤로는 계속해서 다른 못 올라갔던 종목들이 막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친구는 이미 작년, 재작년에 너무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한동안 좀 재미없는 구간들이 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참고로 말씀드린 거지만 이런 종목을 산다고 하면은 보통 저는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가 좋은 가격대라고 보고 이제 그쯤을 기다려요. 저는 일단 11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니까 그래도 거기서 한 반토막에서 빠지면은 바닥이 형성될 수 있고 이런 자리에 저는 보통 권해드리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즘 사셨으면은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데 지금은 이제 그보다는 좀 높은 가격이죠. 이거 혹시 앞으로 얼마나 더 가져가실 수 있으실까요? 글쎄 한 투자 연말까지 받아보는데요. 연말까지 보고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전략을 조금 긴 전략으로 한번 드려볼게요. 네. 현재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6만 원에서 6만 원, 7만 원 요 사이가 지금은 제일 문제예요. 이 자리가 지금 작년에도 1년 동안 못 올라갔던 자리고 올 초에 분위기가 한참 좋을 때도 못 갔던 자리들이에요. 네. 그래서 6만 원, 7만 원 때는 어떤 자리냐면 우리 투자자들이 봤을 때 야, 여기만 넘어가면 대박이다. 여기만 뚫으면 이제 진짜 시작하는 거다. 이런 자리들이거든요. 근데 벌써 거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 시도가 나오는데 못 갔다는 거는 엄청난 매물이 쌓여 있어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 매물이 언제 쌓였냐? 18년도 이 올라갔을 때 이 위쪽에서 샀던 사람들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올라오면 나 팔고 나와야겠다.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해소될 만한 물량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만약에 단기 전략으로 드린다면 한 6만 원쯤 가면은 팔으라고 얘기를 드려요. 그리고 이제 장기적인 전략으로 본다면 지금 이제 5월이니까 이제 곧 6월이죠. 앞으로 7개월 정도 남았는데 7개월 안에 6만 원, 7만 원 이 매물대를 돌파한 시도가 여러 번 나올 거예요. 두드리다 보면 또 열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길게 본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이 구간을 돌파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두어 번 나올 거라 생각하고 가져가지고 이제 한 7만 원대까지 왔는데 7만 원에서 돌파를 하지 못하고 또 주저앉으려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은 그때는 좀 정리를 해주시고 그 돌파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그냥 꾸준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회사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혹시 5만 원 네. 밑으로 내려오면 다시 한 번 더 물타기 하면 안 될까요? 좀 더 사면? 아예 추가 매수를 하실 것 같으면 한 4만 원까지 네. 한번 기다려 보시죠. 4만 축하해서 네, 4만 한 4만 원부터. 원, 예. 뭐 4만 원까지 4만 원이 지금 여러 번 지지가 나왔던 자리라서 네. 거기서 노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4만 원까지 오기는 힘들 것 같고 한 4만 원 초반, 한 4만 1천 원, 4만 2천 원 요쯤만 가도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니까 뭐 너무 많이 안 네. 사셔도 됩니다. 한 비중 네. 5%에서 10% 정도는 들어가셔도 돼요. 예, 예. 그렇게 하면 좀 더 도움 되겠죠? 수익이 내는데.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전략 내보시고 아래쪽으로 한 4만 원 초반 매수 구간 그리고 네. 6만 원, 7만 원 넘어가면은 이제 매도 구간 이렇게 네, 네. 전략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네. 대응해 보시고 이게 긴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중간에 또 저희 공개 방송 오시면은 제가 이런 분야들 많이 보고 있거든요. 예, 요거 예. 제가 중간에 또 어떤 변화된 사항들이 있는지 그런 거 정보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 네. 내일 10시 공개 방송도 네, 참석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문의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네, 이렇게 전화 상담 도와드렸고요. 저희는 또 문자창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민이 많으신지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지금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종목을 바로 선택을 할게요. 방송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배곡 피부 현민 앵커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적풍 전문가님께 부탁드릴게요. 종목은요, 모나리자고요. 7,800원에 30% 보유하고 계시네요. 자, 다음 종목으로는요. 네, 이 종목을 선택할게요. 안녕하세요. 마르스 내일의 상한가 잘 보고 있습니다. BH고요. 30% 2,100원에 보유하고 계십니다. 자, 두 종목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바로 모나리자는요. 적풍 전문가님 바로 연결 도와드릴게요. 전문가님 이 종목 도와주시죠. 네,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나리자라고 하면은 올 초에 벌써 시세가 여러 번 났었어요. 차트 화면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강했던 시세가 여기 한 번, 2월 달에 한 번, 그리고 1월 달에 한 번, 2월 달에 한 번, 그리고 3월 달에 한 번, 그리고 그다음부터 소식이 없죠. 이 주식이라는 것도 보면은 3, 4번에 적용이 많이 이제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볼 수 있는데 네 번째는 누구나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때도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다라고 예상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네 번째 상승은 잘 안 나온다라는 그런 이제 부분인데 이 종목도 그런 딜레마에 갇힌 것 같아요. 이미 사람들이 여기서 2배, 3배짜리 파동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또 한 번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해서 마구마구 들어간 거죠. 이 구간에서. 아쉽게도 시청자님께서도 거기서 편입을 하신 거고요. 자, 이때 주가가 많이 올라간 이유는 마스크가 품귀 현상을 빚었기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마스크 구하기 너무 힘들고 줄 서야 되고, 그죠? 저도 줄 섰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번 주부터 공적 마스크 그 요일 제한을 폐지했어요. 남아 돌아요, 이제는. 너무 많아요. 그죠? 옛날 같은 그런 품귀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한동안은 좀 인기가 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럼 이런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 다음 주가 중요합니다. 지금 주가는 지금 한 2주 동안 횡보하면서 잘 버텨주었기 때문에 자, 다음 주는 무조건 뛰어야 돼요. 다음 주에 주가가 월, 화, 수, 목, 금 5일 안에 주가가 7,400원을 넘어선다면 이거는 굉장히 좋은 신호이기 때문에 본전 이상까지 가져가시고 다음 주 일주일 기다렸는데 7,400원까지 오지 못하고 여전히 횡보한다거나 밀린다거나 그러면은 일단 비중을 많이 줄이셔야 돼요. 이거는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회복하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릴 테니까 만약에 못 간다고 하시면은 분할 매도로 조금씩 잘라내시고 다른 종목 교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나리자 문자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종목은 바로 BH였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께 바로 도와드릴게요.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BH 21,000원이면은 좀 상당히 높이 매수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비중이 뭐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겠는데 BH 같은 경우에는 아마 최근에 좀 삼성 관련된 수혜주들로 많이들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최근 아시겠지만 이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이 상승세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뭐 SKC라든가 원익 IPS, 대부분 뭐 EUV 이 공정 관련된 기업들 아니면은 이 반도체 실제 이 Z 플립 2라든가 갤럭시 폴드 2 관련된 수혜주라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은데 BH는 갤럭시 폴드 관련주죠. 그래서 실제로 이 연성 회로기판이라 해가지고 FPCB라 부릅니다. 실제 이 우리가 뭐 기계 같은 거 까보면은 안에 초록 색깔 뭐 판이 있죠. 근데 그게 휘는 거예요. 예, 플렉서블이라고 하죠. 플렉서블 PCB인 그 연성 회로기판이 충분히 만드는 기업이 BH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삼성의 검찰 소환이라든가 아니면 이 홍콩에 관련된 이 반도체에 대한 악재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 상승은 좀 힘들 수도 있다 말씀드리면서 나는 중장기로 들고 갈 수 있어요. 지금부터 3개월은 가겠습니다 하면은 저는 손절가 잡고 그대로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15,800원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본전까지 저는 그대로 들고 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중장기로 꼭 들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 두 종목 도와드렸고요. 바로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시는데요.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동진 세미캠요. 네, 동진 세미캠이시고요. 매수가 비중도 알려주세요.
예, 매수가는 17,850원에 비중 30%요. 네, 어제장에서 4.99% 올랐는데 거의 보합권이세요. 네. 네, 오늘 저희 또 적풍 전문가님 그리고 마르스 전문가님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전문가님 도와드릴까요? 네, 마르스 전문가예요. 마르스 전문가님 바로 연결 도와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예, 어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어머니 건강하시죠? 네. 아유, 다행입니다, 어머니. 예, 어머니 17,850원에 사셨죠? 네. 비중이 매수한 얼마? 지, 예. 매수한 지 2주 됐어요. 2주 됐어요. 예, 이렇게 한 군데 보합권에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 수익 중이었는데 안 파신 거죠? 수익 조금 올라갔다가 수익권을 목표가를 19,500원 받는데 예. 19,450원 금방 매도할 새도 없이 올라갔다가도 확 내려온 바람에 결국 매도를 못하고. 아이고, 아쉬웠네요, 어머니. 네. 그래서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 비중이 얼마 되신다 하셨죠? 30%요. 30%예요. 이 동진세미캠이 혹시 뭐 하는 기업인지 알고 사신 거예요? PCB 네.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네, 모르셔도 돼요. 네. 동지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우리 그 반도체 보면은 칩 같은데 공정이 엄청 세밀하게 들어가죠. 네. 근데 그 세밀하게 들어가는데 이 공정 안에 꼭 있어야 되는 게 포토 레지스트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거를 만드는 기업이 동진세미캠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게 이 제품들을 만든다 생각하시면 될 네. 것 같은데, 그럼 반도체가 올라가면 동진세미캠도 올라가겠죠? 네. 근데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검찰 갔어요, 안 갔어요? 예, 갔어요. 갔죠? 그러면은 그거는 이득이에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손해예요? 손해겠죠. 조금이라도 손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동진 세미캠이 저는 지금 뭐 당장 이제 뭐 엄청나게 튀어오른다라고 보기는 쉽진 않은 것 같고요. 아, 예. 네, 왜냐면은 이제 너무 많이 올랐어요. 최근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쉬지 않고 올랐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나는 중장기로 보겠다라고 한다면 상관없겠지만 좀 단기적으로 빨리 수익 내고 싶었는데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본전 이상의 매도를 하고 새롭게 이제 타점을 잡는 게 더 안정적이라 생각하거든요. 네.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중단기를 하신다면 얼마 정도 보고 중단기래요? 3개월, 6개월 보고 중단기라고 말씀하시나요? 한 2개월 좀 넘게 보고 있거든요, 중장기라면. 그러면 중단기 2개월 넘게 보게 되면 목표가는 얼마까지 볼 수 있을까요? 목표가는 기존의 목표가 19,500원 정도, 그 이상은 솔직히 지금 당장에서 판단할 수 없다 생각이 들거든요. 아, 예. 네,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주가가. 그래서 예. 저는 웬만하면은 지금 본전 이상일 때 매도를 치고 새로운 타점에서 우리가 공략하는 게 좋다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어머니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동진세미캠은 웬만한 본전 치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좀 네. 빠르게 가는 종목이 낫지 않아요? 네. 빨리 그 하루 만에 20% 빠르게 30% 뛰는 종목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 당연하죠. 예? 그렇죠. 당연히 그쵸. 빨리. 예, 당연하죠. 그래서- 예, 이거 단기를 보고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요, 어머니 단기로 봤는데 갑자기 중장기로 바꾸면 그 이상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웬만한 동진 세미캠은 그냥 본전 이상의 매도 치고요. 그다음 네. 빠르게 급등할 종목 궁금하시면은 방송 끝까지 보시면 제가 알려드리거든요. 네네. 어머니 방송 어디 돌리지 말고 끝까지 시청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시네요. 네, 저희는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고요. 자, 잠시 후에 미중 무역전쟁 후속주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잠시 상담 여기까지 도와드리고요. 마르스님의 종목 알려드리는 알찬 강의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 전문가입니다. 네, 사실상 제가 이렇게 이 수익만세 플러스의 강의 자리에 서는 거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안 나오다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 드리기 위해서 나왔다라 말씀드리고요. 아마 제가 이 수익만세 플러스 마지막 나왔을 때 드린 종목이 그 당시에 반응손 ENA가 아니었었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공개를 해드리고 반응손 ENA가 거의 230%, 뭐 250% 이상까지 상한가 급등세가 연속으로 나왔는데 아마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이 나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드렸던 바른손 ENA와 같은 후속주 오늘 가지고 왔거든요. 방송 끝까지 집중하시는 분들은 이번 하반기 마르스와 함께 아마 계좌에 붉은 꽃을 피워가지 않을까 생각하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집중하시고요.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제 주제입니다. 바로 미중 무역 전쟁 상한가 후속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있죠. 지금의 시장의 가장 핵심은 그 어떤 것도 아니다. 지금의 핵심은 뭐다? 바로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이 전 세계를 들썩거리는,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이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들이 대부분 뭐 50%, 100%, 뭐 상한가 한번 나오면은 2연상, 3연상 계속 터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미중 무역 전쟁에 오늘 집중하시면, 제가 오늘 공개할 종목에 집중하시면 1연상이 아니라 뭐 두 번째 상한가, 세 번째 상한가 계속 급등세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니까요.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아니 그 마르스를 뭘 믿고 집중합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중무역전쟁 뭐 수혜주 중건 있나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나왔었죠. 지난주 수익만세 플러스에 나와서 종목을 두 종목을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종목을 뭐 드렸냐면은 미래생명자원을 공개를 해드렸고요. 지난주에. 그리고 두 번째로 드린 게 대한광통신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래생명자원, 대한광통신 이 두 종목을 제가 지난주에 공개를 해드렸거든요. 그럼 이 두 종목 실제 공개하고 나서부터 어떻게 움직였냐, 어떻게 상승했냐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래생명자원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공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날 음봉에 충분히 매수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음봉 매수하고 1거래일, 2거래일, 3거래일에 걸쳐서 4거래일 만에 대략 26%가량의 급등세가 충분히 어렵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생명자원 얘기했죠. 무슨 관련주다? 대두 관련주다. 실제 대두를 가지고 사료를 만드는데 대두가 만약에 중국에 수출이 안 되면 대두 가격이 수요가 떨어지니까 가격이 빠지더라. 그러니까 수혜를 받는 게 미래생명자원이더라. 그래서 주가가 26%가량 거의 4거래일 만에 나왔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의 준상한가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한광통신. 이건 무슨 관련주였습니까? 중국 양회에서 1,700조를 투자한다는 5G 수혜주였죠. 그래서 공개해드렸습니다. 주가 얼마 갔죠? 실제로 지난주 토요일 날 드린 구간이 이 음봉이었어요. 이 음봉에 공개를 해드렸고요. 그 이후부터 주가 상승세가 대략 20%가 넘는 정말 3일 연속 월, 화, 수 이어지면서 3일 연속 급등세가 나와줬다. 그러면서 20% 이상의 급등세가 만들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중무역전쟁 수혜주들만 당일 상한가 이렇게 26%, 20% 급등이 나와준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충분히 그 후속주 오늘 기대해볼만 하겠죠. 근데 솔직히 지난주 드린 두 종목 중에 한 개는 상한가 나올 줄 알았는데 상한가 한 개도 안 나왔어요.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제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입니다. 보시면은 미중무역 전쟁에 대해서 지금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바로 홍콩 국가보안법입니다. 이게 지금 처음 시작한 게 아니에요. 원래 과거에도 홍콩 국보법을 통과하려고 했다가 중국이 실패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제대로 통과를 해보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홍콩 국가보안법발 미중무역 갈등이 지금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만큼 악화된 적이 없었는데 정말 일촉즉발, 정말 툭 치기만 해도 터질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콩 국가보안법이 뭐냐? 물어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간단히 얘기했는데 홍콩 국가보안법이란 그러니까 홍콩을 지키자. 굉장히 취지는 좋아요. 하지만 지키자는 게 뭐냐? 반정부 세력. 실제로 정부에 반하는 세력들이 있다면 전부 다 정말 넣어버리겠다. 전부 다 징역 때리고 전부 다 가두겠다는 그런 법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법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법안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0년, 40년까지 징역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홍콩이라는 게 원래 실제 미국 다른 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간섭이나 어느 정도 도움을 줬어요. 근데 홍콩 국가보안법이 들어간다 한다면은 미국에서는 홍콩을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중국만이 홍콩을 만지고 중국만이 홍콩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하지 마라. 아니다. 중국은 통과하겠다. 통과하지 마라. 통과하겠다. 했는데 이번에 중국에서 국가보안법 초안을 이번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겠죠. 코로나19 갈등부터 시작해서 홍콩 국가보안법 갈등까지 넘어왔습니다. 그 이전까지 보자면은 홍콩 범죄자 인도법, 위구르 인권법 계속 법을 가지고 중국과 갈등이 붙다가 이번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강하게 갈등이 심화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실질적으로 아시겠지만 이 트럼프가 화웨이 제재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화웨이 제재가 뭐냐? 전 세계 이 통신 장비 1위, 5 통신 장비 1위 기업이 어디입니까? 그게 화웨이예요. 근데 실제 화웨이가 전 세계적으로 너무 크고 너무 계속 성장해 나가니까 미국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1년 제재를 연장을 시켰습니다. 그럼 제재가 뭔데요? 바로 옛날에는 그랬어요. 미국 기술의 25% 이상만 안 들어가면, 그러니까 미국 기술이 25% 이하로 들어가면은 화웨이로 수출해도 됩니다였어요. 원래는. 근데 이제는 뭐다? 미국 기술이 25% 기준이 아닌 게 아니라 그냥 미국 기술 들어가기만 하면 25%가 아니라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은 미국에다가 이 실제 화웨이에다가 수출 금지다. 하지 마라. 된 거죠. 그래서 지금 5G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 반사이익 수혜를 받고 실제로 화웨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러 군데 찔러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 구글 운영체제 쓸래. 안 돼. 구글에서도 판매 중지시켰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판매 중지시켰습니다. 퀄컴 판매 중지시켰습니다. 다 지금 화웨이의 판매가 중지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웨이가 자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반도체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우리 거 하자. 그 대신에 만들어만 줘 하면서 누구한테 맡겼죠? TSMC한테 맡깁니다. TSMC라는 전 세계적인 이 반도체 공정을 해주는,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전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이 있습니다. 대만 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거 만들어줘 하면서 화웨이가 맡겼어요. TSMC한테. 해줘. 했더니 미국에서 그걸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안 보고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TSMC에 들어가는 반도체 공정 기술도 미국 기술이니까 너네 중국한테 하지 마. 그래서 TSMC도 화웨이에 대해서 우리 안 한다. 너네랑 일 못 한다라고 밝힌 거죠. 근데 사실상 이 TSMC가 화웨이 중단했는데 이 화웨이 같은 경우에도 TSMC 매출이 한 15%였거든요. 그러니까 TSMC에서 화웨이한테 돈을 한 15%, 전체 매출의 15% 정도는 뽑아먹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화웨이를 이렇게 한순간에 잘라냈다. 15%면 작은 것도 아닌데 사실상 그만큼 미국의 압력과 압박이 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매출이 거의 15%, 14% 단숨에 떨어져 나가는 상황이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지금 미국이 중국의 압박, 미중 무역의 갈등 심화가 강해지고 있다. 그럼 얘기하는 게 중국이 가만히만 있을까요? 중국이 여기서 당하고만 있고 계속 맞고만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반격을 하겠죠. 어떤 반격합니까? 바로 두 가지로 반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히토류입니다. 히토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전 세계 히토류의 90%가량을 누가? 중국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네 미국 너네한테 안 팔아. 너네한테 안 줄 거야.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히토류 관련된 국내 기업들이 급등이 나오고 상승이 나오고 반사이익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대두예요. 대두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독점하고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대두 생산을 4% 합니다. 전 세계. 근데 소비는 얼마? 소비는 35%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산은 4% 하는데 소비는 35%예요. 그럼 30%는 어디서? 이거는 수입해 오는 겁니다. 어디서? 미국에서 수입을 해오는데 이 미국의 대두 만드는 애들이 거의 뭐 중국의 절반을 대줍니다. 50%를 대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대주겠죠. 근데 그 미국의 대두를 만드는 애들이 뭐다? 트럼프 지지자들이더라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중국이 대두 너네 거 수입 안 할래? 그러면은 트럼프 지지자들은 솔직히 말하면 파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지지율이 떨어지잖아요. 이 정치적인 걸로 지금 압박을 넣고 있다는 중국이. 그래서 정치적인 게 대두, 그다음에 독점하고 있는 게 히토류. 이 두 개를 가지고 중국이 반격할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혜주들, 거기에 대한 반사익 수혜주들이 대한민국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더라. 뛰면은 그 일반적으로 급등이 20%, 30% 나오는 게 아니라 50%, 100%씩 뛰더라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과연 진실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니온입니다. 히토류 대체제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왜? 중국에서 압박하면은 히토류 대체하게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니온이 히토류 대체제로서 주가가 급등이 나옵니다. 얼마? 바닥에서 처음 급등이 나오더니 주가 상한가 급등, 거의 준상한가 만들어지면서 얼마 갔습니까? 바닥에서부터 쭉 200% 이상의 급등세가 나와줬다는 거죠. 미중 무역 전쟁이 이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예요. 국내 히토류 기업을 저점에서 상한가만 거의 한 방, 두 방, 네 방, 다섯 방 이상씩 때릴 수 있을 만한 200%씩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이슈가 유니온이라는 히토류 관련 수혜였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종목이 뭐냐면은 유니온 머트리얼이에요. 당연히 관련된 수혜주겠죠. 히토류 관련주입니다. 마찬가지로 상한가 한번 치고 눌림목 나오다가도 또 상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130% 이상의 급등세가 나온 게 유니온 머트리얼이었다. 중국에서 히토류를 독점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수혜가 대한민국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 반사익 수혜가. 그래서 130% 이상 급등이 나와줬고요. 그게 히토류 관련주였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방금 대두 얘기했죠. 대두 관련주 뭐 있습니까? 샘표입니다. 샘표 간장 만들죠, 콩으로. 그래서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샘표 같은 경우에도 저점에서 바로 상한가 거의 상한가 몇 번 갔죠? 한 번, 두 번, 세 번 갔습니다. 그래서 이 대두 관련된 이슈, 대두 가격 하락에 따라서 대한민국 수혜를 받는 이슈로 110% 이상 급등이 나아졌다는 거예요. 난 코로나에서 100% 먹어본 적 없어요. 그렇더라도 지금 100% 수익 낼 만한 종목은 지금 널리고 널렸다는 거예요. 미중무역 종목들은 대부분 한 번 뛰면 상한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씩 뛰고 100%에서 200%씩 뛰더라. 마찬가지로 뒤에 샘표식품도 얼마 갔습니까? 저점 대비해서 100%가량 급등세가 나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지금 시장의 핵심은 미중무역 전쟁이고 그 수혜주가 뛰면은 100% 많게는 200%까지 뛰더라. 그래서 오늘 제가 핵심주, 대장주 한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무슨 종목? 체크합니다. 바로 미중무역 전쟁의 독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마지막 대두 상한가 후속주 오늘 공개합니다. 방금 얘기했던 유니온 머트리얼 100%, 유니온 200%, 그리고 실제로 샘표 100%, 그 후속을 이을 수 있을 만한 미중무역 전쟁 대장주 후속주 한 종목 오늘 방송 끝나고 오후 3시 마르썸과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만 대장주 한 종목 공개하니까요. 꼭 방송 끝나고 오후 3시에 참여하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시 온라인 무료 방송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쓰고 계시는 모바일 PC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수익 만세 4글자 검색해보세요. 검색하시면 지금 보이시는 저희 홈페이지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창 살짝 내려보시면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얼굴을 확인해 주시고요. 방송 보기 버튼을 통해서 1, 2부 모두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미중 무역전쟁 후속 수혜주, TV방송에서는 공개를 할 수 없지만 온라인에서 선착순으로 종목 공개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 참여하고 계시니까요. 서둘러서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드리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하실 때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1,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